이제 특징 주제 살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왜 이런 종목들이 화제가 되었는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온부터 볼게요. 오늘 많은 상당수의 업종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있으니 바로 음식료 업종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리온의 반등세가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2%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리온인데요. 그동안 사실 주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초 때 10만 원 선 위였었는데 12만 원 정도였던가요? 그게 지금 이제 8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동안 낙폭 너무 과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의 매출 기반으로 해서 실적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 들려옵니다. 87,60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클리오 보겠습니다. 클리오의 상승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는 것일까요? 오늘 장중한 때 27,000원대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승폭 다 반납하고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상승을 한다면 9거래일 연속의 상승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기록에 깨져버린 거죠. 24,600원대 놓여 있고요. 클리오 역시 그동안 올랐었던 이유는 중국 쪽에 살짝 기대어 갔습니다. 중국 쪽 매출 잘 나올 것이란 얘기, 그리고 신제품 몇 가지 내놨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판매량도 괜찮았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이대로 꺾일 것인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4,6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LB, 이 또한 장중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1.66%의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장 초반부터 강했었던 이유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항암제 리보세라닙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자회사 LSK 바이오파마와 합병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HLB 또 H생명과학 나란히 급등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말았네요. HLB 71,30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어소프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승세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0% 이상 급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9,000원대, 장중한 때 10,0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회사로 그 새벽 배송 마켓이라고 하나요? 그 오아시스 마켓을 두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 오아시스의 성장세가 너무너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지가 지난 4월이었는데 한 2달이 지난 지금도 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성장 동력이 확실하다면 주가의 상승 합리화시킬 수 있겠죠. 더 갈 수 있을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 보겠습니다. 골프존은 3%에 가까운 상승세 기록이 되고 있고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참 많잖아요. 그런데 골프존도 그의 지목받은 종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입김이 강하게 이 골프존으로 향해 가면서 골프존의 주가가 그 이후로부터 120% 정도 상승을 해버렸어요. 역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주주들의 그 어떤 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 이것이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인데 향후를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우 기업을 볼까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해외 고객사에서 꾸준히 매출 잘 잡히고 있고요. 수출 쪽으로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대표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우, 주가는 그동안 크게 눈에 띄게 오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봐도 될까에 대한 초점 맞추면서 한번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어떤가요? 지금도 강한가요? 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놨었던 신작 게임 있잖아요. 7개의 대죄라는 이름인데요. 일본 애플스토어, 앱스토어에서 1위 매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이 게임 한번 해보고 너무 재밌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넷마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넷마블 먼저 볼 텐데요. 혹시 우리 팀장님께서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이 게임은 한번 실행을 해보셨어요? 어때요? 실행은 안 해봤고 동영상으로 플레이하는 걸 한번 보기는 했어요. 뭐라고 하죠?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한 네네. 게임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그래픽이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근데
그럼 뭐야 게임이 더 재밌어야죠. 근데 평가들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가는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출시 전부터 흥행이 좀 예고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이제 테스트했을 때 몇백만 명이 놀렸었고 그 몇백만 명이 이제 평가를 했었을 때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시에 대한 성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이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매출로서 증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7개의 대제는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7개의 대제를 IP로 활용한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P의 인지도가 좀 높았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게임의 초기 흥행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는 거고요. 일본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 그리고 구글에서 4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한 30분 전에 들어가 봤을 때 국내 그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매출 3위를 현재 지금 랭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초반 성과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장르가 RPG예요. 그러니까 RPG라는 것은 이제 육성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캐릭터든 뭐든지 간에 이제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RPG 게임 같은 경우 특성이 게임 시간이 상당히 길고 또 게임이 한 번 흥행하면 오래 가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개의 대제의 흥행이 하반기 넷마블의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신작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죠. 이 BTS 월드라는 신작이 26일 26일? 네, 글로벌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주, 2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BTS의 매니저가 돼서 이제 BTS를 조금 뭐 운영하는 뭐 이런 게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BTS에 관심이 많은 뭐 팬분들이시라면 우리 아무래도 아미들이 얼마나 또 이걸 다운로드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BTS가 워낙에 또 해외 공연도 많이 하고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대규모 공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는 뭐 거의 물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기가 게임에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또 상당히 기대감이 높고요. 오늘 오후에 그 BTS 월드의 2번째 OST가 또 공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게임이 공개되기 전에 계속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전략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넥슨 인수전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넥슨 인수 관련돼서는 불확실성이 좀 크죠. 인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국내 명실상부한 1위 게임 업체의 지위를 가져갈 것이고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은 줄어드는 거니까 뭐 어떤 쪽으로 결론 나든지 간에 넷마블에는 크게 나쁠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신작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임주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뭐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닌 거죠? 지금 현재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보시면 최고가 20만 원대까지도 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10만 원대 초반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주 FOMC나 뭐 이런 변동성이 클 만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뭐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다음 주 정도 대형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투자 의견은 좋아요로 가겠습니다. 넷마블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연우로 가겠습니다.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장품 케이스, 용기 이런 것 만들어서 이제 판매가 되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 회사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전략을 챙기면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종목은 화장품 용기 업체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체와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마진을 내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용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품 업체의 경쟁에서 약간은 좀 비껴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7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도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대형 화장품 고객사에 대한 납품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쉽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그 로컬 화장품 업체들이 엄청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화장품 용기 공급을 본격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후의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생산 공장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 같고요. 또 화장품 용기만 생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약품 용기라든지 뭐 생활용품 용기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2분기에 P&G 생활용품 용기 매출도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우가 이제 화장품 용기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용기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역시 뭐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가상으로 크게 오른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부분인데 이게 화장품 관련주랑 좀 비슷하게 움직인 경향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도 마냥 안 오른 거는 아니네요. 아, 그렇죠.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최근에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슈로 중국 소비주가 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연휴도 주가가 좀 밀린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적 그리고 기대되는 실적을 본다면은 굳이 네. 화장품주와 연동돼서 움직일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재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니까 뭐 재반등에 성공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설정한다면 어떻게 갈까요?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가도 괜찮은 거죠? 네, 투자 의견은 좋아요 드리겠고요. 뭐 지금 시점에서 목표가는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PER로 드리기엔 조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1차 노릴 수 있는 가격대는 32,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전 고점 매물대까지의 가격대니까 좀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호흡 갖고 연우도 한번 지켜보도록 합니다. 네, 이어선 지어소프트 볼게요. 오아시스 마켓 여러분들께서는 이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배송에 중독이 된 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야,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팀장님께서도 애용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저도 아무도 사용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신생 시장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성장폭이 조금 큰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또 광고도 좀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새벽 배송이 좀 많이 알려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지어소프트는 원래 IT 서비스 광고 기업입니다. 근데 자회사인 오아시스 마켓의 성장성에 100%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아시스 마켓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선식품 배송 업체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4시간 배송 그리고 수도권의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을 시작했는데 하루 평균 배송량이 매월 50%씩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네. 폭발적인 성장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새벽 배송에 대한 인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호재로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새벽 배송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인 마켓컬리입니다. 지금 전지현 씨를 모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어요. 마켓컬리 때문에 새벽 배송이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만큼 네. 지금은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 시장 점유율을 한 40% 정도를 이제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을 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렇게 점유율을 많이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흑자 전환은 못했어요. 지금 마켓컬리가 누적 적자가 600억 정도고 앞으로도 적자가 더 쌓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오아시스 마켓이 순이익 전환을 얼마나 빨리 이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현재로서는 든다라는 관점이고요. 이거보다 더 큰 우려감은 그 새벽 배송 시장에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뭐 돈 될 것 같으니까 네. 돈 냄새 맡고 사실 안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GS 리테일, 쿠팡, 티몬 그리고 신세계까지 가세하고 있고 지금 알려지지 않은 다른 대기업이 뛰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이제 유통망을 전국에 잘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배송 시장에서 기존 업체보다 더 빠른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이런 성장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투자 의견은 글쎄요, 네, 나빠요, 그래서 둘 중에요. 글쎄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봐도 상승 추세를 안정적으로 타다가 최근에 꺾이다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네. 전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물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은 가격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어소프트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골프존 볼 건데요. 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의견 주신다면요. 네, 일단 좋아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자체가 워낙에 좀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골프가 예전처럼 이제 황제 스포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대중 스포츠로 많이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가맹점 증가입니다. 가맹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전문 지식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기계가 그 제어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장점은 인건비가 많이 안 듭니다. 어차피 스크린 앞에서 골프를 치는 거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가장 덜 받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본격적으로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외형 성장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뭐 미세먼지 이슈나 이런 것들로 실내 골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도 뭐 골프존에는 그 호재가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승 추세를 타다가 최근에는 상승 추세가 더 가팔러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 5일선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기관 외국인 수급도 좋으니까 약간 고소공포증이 느껴질 수 있어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짜는데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보유하신 분들만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찍고요. 어쨌건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익권이실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골프존까지 점검했고요. 내일장 탑픽으로는 어떤 거 올려놓을까요? 네, 탑픽으로는 연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적 가시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2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이제 챙겨봐야 될 시즌이 온 것 같아요. 연후 내일장 탑픽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